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황장수의 주말 경제 갤러리는 문재인 후보의 4차 산업혁명 저는 넌센스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내용이 뭔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요. 안철수, 문재인, 특히 얼마 전에 문재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본인의 정책 발표에서도 언급하고 또 관련 이런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은 지금 못 살겠다고 정치혁명을 갖다가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산업혁명의 초기에는 못 사는 노동자들이 결국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소비에트, 즉 소련이라는 나라를 구성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이제는 전 세계가 이 2차 대전 이후에 장기적인 이 풍요, 번영에 들어가면서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평화를 안겨주는, 그리고 노동자가 이 사회 대중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회, 그리고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한 20년 전부터 사회가 시들시들 앓기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노동자들이 점점 빈곤해지는 이런 부분이 글로벌화 움직임과 더불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이 기술 혁신이나 기술 발달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자들은 과거에는 좌측으로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왼쪽으로 향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오른쪽으로 극우와 포퓰리즘 경향을 띠고 있는데요. 이것이 트럼프 당선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프랑스의 마린 르펜의 지금 대선 국면에서의 선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과 앞으로 노동자들의 이 운명,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혁명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엔진이 만들어지면서 기차, 그리고 공장에서의 이 자동화, 이런 게 되기 시작을 했죠. 사람의 힘이 아닌 기계의 힘으로 모터를 돌리는 것. 2차 산업혁명은 이 전기와 대량 생산, 즉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 2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였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 파워를 통한 공장과 제품의 지능화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면 이제 이 냉장고에 인터넷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원격 조정으로 이 냉장고가 작동하고 멈추고 할 수 있고, 집에 각종 제어도 원격 조정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품의 지능화, 즉 우리가 뭡니까? 청소하는 로봇. 지금은 뭐 그냥 단순한 청소기 중에서 알아서 다니면서 하는 거지만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저절로 청소를 하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될 거다. 그리고 이제 드론, 알아서 착 배달을 해주는 드론, 또 더 나아가서 무인 자동차, 사람을 태우고 알아서 데려다 주는 부분.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동차라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주요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미국의 이 제조업체의 상징인 제너럴 일렉트릭, GE라 그러죠. 이 회사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 2020년까지 되어 갈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가스 터빈을 만드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파워는 이 매출액의 75%가 제품 판매가 아니라 제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반대로 소프트웨어 회사인 애플과 구글이 지금 구글 차, 애플 차, 차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소프트웨어 회사로 가고 소프트웨어 회사가 제조업을 뛰어드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제 차 만드는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국 차도 지금 잘 만들어서 한국에 싸게 팝니다. 차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를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무인으로 조정하고, 그래서 무인으로 알아서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기능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 기능은 차라는 하드웨어라기보다는 거기에 탑재하는 소프트웨어의 작동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것보다 그 물건을 이렇게 팔기 전에 지금 이 업계의 상황이 어떻는가를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거기에 적절한 물건을 팔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 분석 능력이 중요해서 제조업체가 또 소프트웨어 업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1, 2차 산업혁명의 그 결과였던 엔진이라든지 각종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된 제조품들이 결국은 3차 산업혁명의 결과인 이 컴퓨터의 어떤 지적인 이 업그레이드와 더불어서, 즉 ICT 산업과 기존의 각종 이 제조 공산품들이 결합이 되면서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과학 등으로 인해서 이 실제 가상과 실제가 통합이 되어 가면서 사물을 자율적으로 지능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냉장고, 집에 이렇게 켜는 전등부터 집에 청소기, 그리고 집에 있는 차, 이런 것들이 전부 인공지능과 결합이 되면서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이렇게 냉장고의 기능을 높이고 낮추고, 더 나아가서 또 기존에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무인 비행기가 이렇게 이제 지능적으로 통제되면서 배달 역할이나 택배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 그리고 차가 알아서 이렇게 데려다 주고 거기에는 모든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서 저절로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 이런 것을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결과론적으로 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가져오면서 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살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입체 프린터, 자율주행차, 드론, 그리고 이제 이 특수한 그 어떤 이 변형이 가능한 이 플라스틱이나 소재들, 그리고 탄소 섬유 복합재,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석유화, 또 전기를 갖다가 이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도 결국 거기에 들어가겠죠. 또 이 자율형 농기계, 또 이렇게 자율적으로 농산물을 갖다가 재배하고 키우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계산업의 스마트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번영과 복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대선 주자들이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있어가 주변에 주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칭 유명한 이런 학자들, 각 분야에, 또 그리고 이 뭐 미래를 갖다가 상당히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고관은 이 사회 전체가 발전하고 캐퍼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서 어떻게 분배되고 나누어지고 그 어떤 발전의 결과로서 뒤에서 소멸되어 가거나 거기서 망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신산업에 뛰어들고 신산업을 장려하고, 그래서 신산업이 결국 부가 부를 낳고, 그러면서 그 부를 통해서 금융 투자라든지 또 기술을 보유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는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지, 그 신산업의 어두운 그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뭐 미래의 분야를 다루는 부서라든지, 더 나아가서 정부의 산업공학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서, 그런 어떤 부서들에서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전망과 유망 직업, 또 여기서 창출될 일자리가 58만 개다 조만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홍보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앞으로 인류의 새로운 번영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서 전기기관 혁명과 기계화 생산 통해서 한마디로 당시에 이 양을 키우던 또 농산물을 생산하던 농부들이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았고 그 사람들에게 다 일자리를 제공하고도 남을 만큼이 되었어요. 2차 산업혁명이 되면서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전기를 해가지고 이 컨베이어 벨트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일정한 포맷에 의해서 똑같은 형태의 상품을 뭐 수십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정보산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 2차까지는 부가가치가 훨씬 커서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풍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60, 70년대까지입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요.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볼 때 이때부터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쪽으로 작동을 하기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1,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에 대해서 한마디로 인공지능이나 AI, 로봇 기능 등 IT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결국은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즉 1, 2, 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통제를 사람이 아닌 기계가, 인공지능이 통제를 하는 부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반의 연결에 의한 이 자동화와 생산 통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으로 등장할 유망한 직종이 이 데이터 수집해서 분석하는 분야,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신형화된 기술 활용 직업, 동작이나 음성 등을 이용한 다양한 사물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분야 직업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결국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700만 개, 새로운 일자리는 200만 개로 매년 1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아마존 같은 택배회사의 물류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이 자동화되면서 일자리가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숙련된 노동자나 기술자,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진짜 과학자나 전문가, 그리고 거기에 자본을 투자해서 몇 배로 더 뽑아낼 수 있는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영역에는 소수만 들어갈 수 있을 뿐이고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층부터,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부터 직장을 잃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요 모르면서 무식한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역설하고요, 자기들끼리 네가 더 많이 하네, 내가 더 많이 하네, 문재인, 안철수가 4차 산업혁명 갖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요 2월 1일 이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문티브 잡스로 변신해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영등포에서요 이 자신의 이 싱크탱크 주최로 열린 5차 포럼 제목이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라는 토론회에서 스티브 잡스를 닮은 그런 어떤 이 옷차림과 이 형태로 무대에 섰어요. 무선 마이크에, 노타에 이 귀에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꼽아가지고 아마 기조 연설을 한 것 같은데, 자,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겠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집결한 혁신 도시를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을 구축하겠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요즘도 어디 가도 다 됩니다. 와이파이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유비쿼스터스 도시산업을 넘어 스마트 도시산업으로 발달시키고 결국 스마트 도시는 시민, 기업, 행정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할 거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스마트 코리아다. 그리고 4차 산업위원회를 만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사물 인터넷망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구축하겠다.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자율주행차 선도국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전국의 주요 도로와 주차장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 끌어올리겠다. 정부가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 신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 벤처부로 확대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등등 해서 어제는 또 세운상가의 펜랩이라는 일종의 레이저 커트나 3D 프린터 등을 디지털 제작 장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 사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제작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3D 프린터 가지고 이 각종 물건들을 만드는 거기를 방문을 해서 이 펜랩이란 회사가 공공인프라 4차 산업혁명의 모범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안철수 의원도 작년에 방문을 했대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놓고 문재인과 안철수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데요. 자, 이건 뭔가 하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4차 산업혁명 IT의 전문가인데 왜 문재인이 그 흉내를 내냐 이런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서 안철수는 문재인이 박정희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잘 진행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 정부 주도 4차 산업혁명을 박정희식 4차 산업혁명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말하는 거냐. 그러면서 70년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문재인과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정부 주도로 완치 경제로 할 게 아니라 국가는 인프라, 사물 인터넷망, 공공데이터, 빅데이터망 등 기초연구 투자나 이 4차 산업혁명 뒷받침을 하기 위한 투자나 지원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는데요. 자,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저 강연을 좀 들었는지 이 장밋빛 미래라고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측면은 문재인 후보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4차 산업혁명이 무자비하게 일자리를 없앨 거다. 앞으로 택배기사들 다 없어질 거고 택시기사들, 운전기사들 다 없어질 거고 머지않은 시기예요. 청소하는 가사노동 도우미도 다 없어질 거다. 어떻게 보면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들도 점차적으로 일자리들이 식당도 자동 백업 시스템으로 가면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자리, 특히 모든 사람이 숙련된 기술을 보이고 모든 사람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배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통적인 기술을 가졌거나 기술을 갖지 못한 단순 노동자들의 삶은요 굉장히 열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져 있다. 흑수저아들은 흑수저로 살 수밖에 없는데 흑수저아들은 공부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동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차이는 1차, 2차, 3차, 4차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집니다. 1차 산업혁명 때야 기술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안 컸죠. 2차도 별로 안 컸을 겁니다. 3차부터 커지기 시작했는데 4차는 여태까지와 비교할 수 없게 커집니다. 그래서 다수의 허접한 기술을 가지거나 기술력이 없는 단순 노동 인구와 소수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본을 가진 사람 이 격차가 속에서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 개만 새로 생긴다. 근데 한국은 무슨 배짱으로 58만 개가 새로 생긴다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대선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니치 마켓,
틈새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AI나 또 로봇 기술, 자, 일본의 기술, 미국의 기술, 프랑스나 유럽의 기술에 비해서 한국이 엄청나게 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은요, 기존에 생산된 제품과 연결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런 융합 능력에서 한국이 굉장히 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세계의 어떤 이 경제에 대한 지배력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요. 이 세계의 기업의 규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요, 한국이 선진국이 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국가가 되고 뭐 유비쿼트스 동시에 스마트 도시 이런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문재인 후보 누가 적어주는 거 보고 읽지 마십시오. 안철수 후보 그래도 4차 산업혁명이 떠들었지만은 그것이 일자리 상실한다는 걸 이해를 인자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켜가는 부분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도와주고 어쩌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가되 오히려 대기업 위주로 주도해 갈 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잡아먹고 이러지 못하도록 공정한 룰이나 보장을 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뭐 엔젤 펀드나 좀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요, 절대로 한국의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가 되거나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지금 한국이 당면한 고실업, 빈부격차, 양극화, 저성장, 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실히 보고 있잖아요. 한국의 대기업이 세계에서 잘 나가도 그 대기업이 한국의 지금 이 고실업, 저성장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과 지금 한국의 관계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점점 노동자들이 더 극단적인 사회 저항 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과거처럼 공산주의가 아니라 파퓰리즘, 극우적 경향을 띠게 될 겁니다. 자, 우리의 일자리를 없애는 모든 수입 제조품들을 다 중단해라.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 다 중단해라. 나중에는 우리의 일자리를 없애는 이 금융 투기를 근절해라고까지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파시즘,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정강기 시대와 다 있고요. 대중들의 요구는 결국 마르크스나 레닌 같은 그런 노동자 위주의 좌파 혁명이 아니라 결국은 이 기술 발달에 대한 저항, 오히려 영국의 산업화 초기에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 같은 형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해가는 경향이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한번 겪었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빈곤한 노동자 계층들이라도 더 현혹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뭐냐? 누가 우리를 죽이고 있느냐로 집중을 할 거고요. 그것은 결국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태인을 지목한 것처럼 어떤 대상을 지목하게 되고 미국은 그 대상이 뭡니까? 외국에 들어오는 이민들, 난민들 문제,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자유무역에 의해서 값싼 중국 등의 공산품의 미국 유입, 이렇게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외로 빠져나간 미국의 기업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이민 난민들 통제하죠. 그럼 뭡니까? 멕시코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공산품들을 생산하는 미국 회사들을 보고 미국으로 다 이전시켜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인류를 윤택하게 하는 거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류가 적당히 노동도 하고요. 기계가 해야 될 걸 적당히 사람도 하고 살아야 모두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SF 영화의 대부분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소수만 공기가 좋고 깨끗한 데 살고 다수는 지저분한 도시에서 버려진 채 거지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미래를 향후 100년, 200년 뒤에 미래를 다루는 SF 영화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원작 소설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소설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대다수의 빈곤과 파멸을 가져올 거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반동화, 노동자들의 일종의 극우화, 포퓰리즘화가 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이 신자유주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풀어줘가지고 가진 사람이 그 기술을 가지고 더 돈을 끌어들이고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게 할 게 아니라 정의로운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이런 어떤 무분별한 자본이나 기술의 집중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처럼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국가적 차원에서 주도하고 밀어주겠다 있는 놈한테 네 마음대로 해먹으라고, 일자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자리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만 바라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얻는 부가가치가 얼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없어져 간다는 것은, 신음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의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왜 유럽이 우경화로 가고,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왜 브렉시트가 영국에서 저렇게 통과되었는가에 대한 조금의 지식이라도 갖추고 있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을 스티브 잡스 흉내내면서 무슨 마이크를 끼고 대중을 현혹시키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저는 대중들에게요, 복잡한 거라도 좀 알려고 노력하고 고민을 좀 하길 바랍니다. 무조건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말들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후보 등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